안녕하세요. 부서부동산 스타디입니다. 11월 2일 일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요일은 방송 시간이 약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날들은 웬만하면 6시 반에, 저녁 6시 반에 맞춰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각 변동.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먼저 대출금리 한국은행 자료가 발표되니까 월초에는 요거 한번 다뤄볼게요. 물론 9월 달에 내용이 지금 발표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준으로 4.24.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4.3 얼마였지 싶은데 아이고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 금리 두 개가 지금 맞닿은 지가 몇 달이 지났어요. 맞닿은 지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야 금리 쌀 때 대출 받아가지고 집 샀어야지. 응? 그런데 웬걸 너희 봐라 지금 금리가 하얀색 선입니다. 이렇게 높잖아. 우리처럼 금리가 낮을 때 요렇게 받았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 이제 변동금리의 시기들이 막 다가오면요. 금리가 똑같아집니다. 한해 기준이나 신규 취급의 기준이나 지금 거의 비슷한 상태라는 부분. 그리고 요 정확하게 예대금리 차는 아닙니다. 그냥 신규 주담대 금리에서 기준금리를 뺏는 거. 대략 그냥 뭐 예대 마진과 비슷하게 보고 그 부분을 좀 더 키워나가지 않을까 은행들이. 우리은행이 금리를 올린 지 또 한 10일 정도 만에 금리를 추가로 또 올린다 그래요. 기존 대출자들 죽어납니다. 왜? 신규 대출자들이 정책금융을 대출받는 사람이나 받아가지고 집을 사지 날 이자를 내면서 대출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뭐 분양권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입주를 앞두고 집단 대출을 받을 때 뭐 어쩔 수 없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그 외에는 굳이 이 고금리 자, 부산 지역 마이너스 0.04 도대체 플러스는 언제 본단 말입니까? 세종이 낙폭을 더 키웠어요. 수도권과 대구는 오르락 내리락 조금씩 그러니까 미미하게나마 변동이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어제 특례보금자리론 제가 요 30년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야 이거 정부에서 집 사는 사람한테 애 낳고 집 사는 사람한테 2억이나 혜택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었더라고요. 30년 동안 정부가 여러분들 뒤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거 꼴랑 5년짜리입니다. 꼴랑 5년짜리. 꼴랑 5년짜리. 그리고 이것도 평가 절하를 굳이 해보자면 그 이전에 받을 수 있던 대책 대출 금리에서 약간 더 혜택이 주어지는 정도지 이게 무슨 대단한 그게 아니에요.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땡짜로 뭐 39조, 39.6조 이렇게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고 27조를 투입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 이전에도 이런 돈들이 투입되었을 거예요. 거기서 약간 플러스 되는 그 정도지 이 생짜로 29조 밀어넣으니까 이거 대박이야 가자라고 했지만 웬걸 이것이 5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적용 기간이 5년이에요. 5년 이후에 뭐 갑자기 DSR을 적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고금리를 부담해야 된다든지 요것과 다르게 예. 요런 것들과 다르게 무슨 변동이 생길지 몰라요. 그때 되면 5년 후면은 새로운 정권이 또 들어서잖아요. 일단 이번 정권에서는 막아보자 하고 27조라고 크게 소리 내질렀지만 시장의 반응은 매물만 더 쌓여가더라. 제가 어제 요 최대 15년까지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상품입니까? 애들이 이게 진짜 너무합니다 이거. 자, 좋아요 누르셨죠? 자, 시장의 반응은 27조 투입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풀린다는 느낌이 났을 때 매물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7조 이 속살을 뜯어보니까 이 개구라네 이거. 이런 느낌으로 매물이 오히려 화난 듯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마저도 확연히 이제 우상향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시죠? 시차가 약간 있다 뿐이지 월세 물량도 이렇고 다 화나있어요. 화나서 뭐 뿔났어요 지금 막 이렇게 보십시오. 임대 물량이 지금 뿔나고 있어요. 대책 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지 아닌 거예요. 그쪽으로 돈 투입할 의사가 없어요. DSR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대출들 하지 마라 라고 불과 한 보름 전에 이야기했어요. 근데 신생아 27조를 뿌려줄게 했는데 여기에 27조가 27조는 사실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이것을 DSR을 또 우회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봐야 됩니다. 물론 여기 디딤돌이나 정책금융에서 DSR을 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세부 내용까지는 파악해보지 않았습니다. 거래량 99건. 99건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아이고 제가 숫자를 표시를 못했네요. 숫자를 여기 1588. 왜 이렇지? 네, 데이터가 살짝 잘못되어서 영상 오늘 다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80건. 1580건.
1850건 정도로 마무리될까 싶었더니 그 거래량은 조금 더 많아질 수는 있겠다. 그럼 이 거래량을 봤을 때 갑자기 여기가 굉장히 두텁죠. 그래서 10월의 거래량 중에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막판 대출 몰아치기가 네 9월, 10월 달까지 이어졌었죠. 10월 달 아무튼 끝자락으로 가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좀 줄어든다. 오늘 대출 10월 달 가계 대출 발표가 났는데요. 또 굉장히 많이 늘더라. 한 3조 정도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대출 조이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LCT 가격 50% 폭락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특수한 층, 좀 특수한 것과 연조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오를 때 72층에 48억 거래가 나왔을 때 이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죠. 뭐 100% 올랐네, 뭐 대박이다, 48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단 낮은 층들이 같이 묻어가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쌍용더 플래티넘 사지가샤드 아쌍 빨리 입에 잘 안 붙네요. 아쌍 가격 한 26% 정도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8억 8천 8억 8천 인기 있는 지역들 8억 8천 대구는 좀 인기 있는 지역 6억 이런 수준이거든요. 30% 정도 차이 납니다. 비싸다. 6억 이상 거래량 대략 오늘 몇 건이었는지 살펴보니까 제법 되네요. 10건 99건 중에서 10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6억 이상 거래가 한 10% 정도 그중에 대형 평형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오늘은 제법 있었네요. 7건이 그랬습니다. 아쌍 가격 84제곱미터 직거래 6억 5천 지금 이 가격이 통용이 되나요? 30% 8억 9천 9억에서 30% 93 27 요거 가능하겠네요. 열쇠나 이런 목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30% 20% 5% 힘 좋나요? 비싼 아파트 힘 좋나요? 아무튼 저 가격이 못 올라가면 그 아래 동네는 말해 뭐해 이런 분위기죠. 예. 그나마 한 6억에 근접해 가서 보면은 네, 신축 10% 오늘은 20% 느낌 나는 곳이 조금 더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오, 신축. 신축 아니면은 좀 인기 있는 지역 아니면은 저 반열에 같이 들기 어렵죠. 6억대, 5억대, 6억대 그 이상의 가치 이름을 올리기가 좀 힘듭니다. 한양 아파트 44평형 가격 30도 고요. 크게 변동 없는 신축들의 모습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 4억대로 내려오면 이제 연식이 조금 18년식, 15년식 연식이 조금 됐는 것들이 나옵니다. 대략 써둘게요. 대략 30%. 요 가격대가 좀 무너지네요. 4억대 가격. 그 다음 또 평당 1,000만 원짜리 내려오면 또 그렇게 퍼센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9평에 평당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도 이렇게 둘이 벌어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이 혼자 벌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금액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30% 이상도 요 가격대 많이 보이긴 하네요. 위에 아주 비싼 아파트들 몇 건 하락률이 좀 덜해 보이는 거 몇 건에 이렇게 많이 휘둘릴 필요는 없겠다. 어차피 그 비싼 아파트들 사는 사람과 이 또 낮은 가격의 아파트 사는 사람 서로 가는 길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음. 30% 빠지는 거 많이 보였네요. 오늘 생각보다. 건당 거래대금 저 3억 4천에서 제가 못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 격차가 너무 크다 이상하다라고 했었는데 저것 때문이었어요. 제가 또 깜빡하고 있었는데 LH에서 153건을 매입하면서 이거 1억 조금에 넘어가는 아파트였거든요. 그 여파가 여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 153건을 제외하면 이만큼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5% 많아봐야 10% 정도 건당 거래대금 떨어지고 아마 점진적으로 우선은 떨어질 걸로 봅니다. 자, 비싼 아파트 얼마나 사나요? 지금 거래량 70% 정도 되었거든요. 한 30% 정도 더 추가하면은 300건 하향 돌파는 당연한 듯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분양권 14건의 거래량이 있었고요. 많이 특이한 사항은 없는데 이 뒷부분에서 제가 약간 특이한 부분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월세
월세 거래량이 갑자기 팍 꺾여 버렸어요. 월세 거래. 전세 거래량은 어땠나요? 전세 거래량은 조금 줄어드는다. 전국 광역시 대비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이것도 전세 거래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었네요. 줄어들고 있어. 그래서 아무튼 임대 거래 자체가 부산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드린 적이 있었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